여러분, 오늘 아침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기억하시나요? 오랫동안 목표를 향해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내가 생각했던 모습이었나요? 직장과 가정에서는 점점 밀려나는 것 같고 그동안 악착같이 모았던 것들이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것 같지는 않으신가요?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이미 끝난 게 아닌가 하는 막연한 두려움 말입니다. 특히 인생의 중반에 들어서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이제 와서 뭘 새로 시작해? 남들처럼 노후 준비나 잘하면 다행이지 라며 스스로를 가두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변을 돌아보면 나이가 들어서도 비약적으로 성공하거나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평온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대기만성형. 사람들에게는 아주 기이할 정도로 일치하는 법칙이 발견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내리막길 갔던 인생이 내가 뒤돌아서기만 하면 오르막길로 바뀐다는 새로운 시선을 발견하실 겁니다. 또한 오르막길 인생을 끝까지 완주하는 대기만성형 사람들의 4가지 법칙을 알게 되실 거예요. 특히 두 번째와 네 번째 법칙은 우리가 흔히 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막아주는 핵심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추해지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빛이 나는지 그 결정적인 차이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대기만성형 사람의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시선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외적 통제에서 내적 통제로의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꼬이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누군데 라는 과거의 명성에 매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논어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불환인지불기지 환기무능야.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실력이 없음을 걱정하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행복도가 높은 어른들은 사회적 지위나 타인의 평가에 반응하는 뇌 부위보다 자신의 내면적 성장에 반응하는 뇌 부위가 40% 이상 더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남들이 나를 대단하게 보든 아니든 나는 내 길을 간다는 태도, 이 뻔뻔할 정도의 당당함이 묘하게도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운을 만듭니다. 나를 증명하려 애쓰지 마세요. 그 에너지를 내실을 다지는 데 쓰십시오. 운은 그때부터 당신을 찾아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마음은 편해졌는데 정작 삶의 기반이 무너진다면 그 또한 위기겠죠. 그래서 두 번째 법칙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근본에 집중하는 태도입니다. 인생이 안 풀리는 사람들은 자꾸 한 방을 노립니다. 마음이 조급하니 애써 모은 목돈을 들고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뛰어들거나 급등하는 주식에 인생을 거는 시기죠. 하지만 고전은 말합니다. 군자무본, 즉 근본에 힘쓰는 것이 결국 길을 만드는 법이라고요.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자꾸 특별한 비법이나 횡재를 찾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무리한 투자를 하거나 낯선 분야에 인생을 거는 이유도 결국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세계 최고의 투자자라 불리는 워런 버핏을 보십시오. 그는 90세가 넘은 지금도 하루에 80%를 독서에 할애합니다. 그는 50대에도 70대에도 그리고 지금도 매일 아침 6시 45분에 일어나 5분 거리의 사무실로 출근해 수백 페이지의 기업 보고서를 읽는 기본을 50년 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특별한 투자 기법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버핏은 말합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더 똑똑하려 애쓰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아주 조금 더 기본을 지키려고 노력할 뿐이다. 대기만성의 운은 복잡한 전략에서 오지 않습니다. 매일 1시간의 독서, 정갈한 식사, 흐트러지지 않는 아침 루틴 같은 근본이 쌓여 거대한 부와 운의 파동을 만듭니다. 편법은 짧고 화려하지만 기본은 투박하고 영원합니다. 여러분의 근본이 바로 서면 인생의 오르막길은 저절로 당신 발밑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내실을 다지고 기본을 세웠다면 외부와의 관계를 정리할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계로 인해 가장 괴로워하시는데요. 세 번째 법칙을 들으시면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세 번째 법칙은 혼자 있는 시간의 질입니다. 50대는 관계의 대지진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자식은 독립하고 직장 인맥은 끊깁니다. 이때 많은 분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무의미한 모임이나 술자리를 전전하며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그러나 잘 풀리는 사람들은 신독, 즉 홀로 있을 때 자신을 정갈하게 가다듬는 능력의 가치를 합니다. 심리학자 도널드 위니코스는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은 정서적 성숙의 가장 중요한 징표라고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책을 읽고 명상을 하며 자신과 대화하는 사람은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내면이 꽉 찬 사람에게서는 특유의 품격이 느껴지는데 이는 수조 원의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 하는 매력적인 어른은 역설적이게도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어쩌면 이 네 번째가 가장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걸 해내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활기찬 오르막길로 바뀌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네 번째 법칙은 상황에 맞게 변화하는 유연함입니다. 이를 고전에서는 시중이라고 합니다. 때에 맞게 가장 적절한 중심을 잡는다는 뜻이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경험이라는 덫에 갇힙니다. 내 땐 안 그랬는데 이건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고집이 생기죠. 하지만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까지 높은 지능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개방성이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주저함이 없고 나이 어린 사람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면 고개를 숙입니다. 은퇴라는 환경 변화를 상실이 아닌 새로운 역할로의 전환으로 받아들이는 유연함. 이 유연함이 노후의 가난과 고립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보험입니다. 고집을 버리면 세상의 모든 기회가 당신의 것이 됩니다. 지금까지 나이가 들수록 더 잘 되는 사람의 4가지 공통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인생 후반전의 운명은 타인의 시선을 끄는 능력이 아니라 나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는 실력에서 결정된다. 여러분, 인생의 후반부는 저무는 노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뜨거웠던 한낮의 열기를 지나 비로소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지금 조금 뒤처진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원칙을 가슴에 새긴다면 여러분의 진짜 전성기는 이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최종엽 저자의 50에 읽는 논어와 50에 읽는 중용을 읽고 정리한 핵심 내용입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대한 고민과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이 책들을 곁에 두고 꼭 한번 읽어보세요.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지혜가 담긴 이 책이 인생의 든든한 스승을 얻은 기분이 드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대기만성형 사람들의 4가지 공통점 중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모습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자신만이 알고 있는 대기만성형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지혜를 공유해 주시면 저도 함께 읽고 응원하겠습니다. 인생의 오르막길, 힘차게 걸어나갈 때 함께 손을 잡아주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장이 곧 저의 기쁨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책 그리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